안녕하세요. IBS 인천방송의 인천인 인터뷰에 첫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송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30년을 넘게 교단에 계시면서 교육과 법률 상담 그리고 따뜻한 실천으로 인천 교육계에 깊은 울림을 전해오신 분입니다. 트럭 운전사 교단에 서다라는 에세이로도 잘 알려진 인하사대 부중 교감 선생님이시자 법률 상담가이신 김창한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인터뷰로 이렇게 정말 교육계에 깊은 울림을 주신 분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선생님께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인하사대 부속중학교에서 올해 36년째 교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교사 생활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대학교 때 트럭 운전 기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트럭 운전을 하다가 형제들하고 같이 트럭 운전을 하다가 운 좋게 교사의 길로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행운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예전부터 교사에 대한 꿈은 갖고 계셨나요? 네, 원래 중학교 때부터 교사 생활을 원래 갈망하고 희망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럼 교사로 살아오신 그 30년이 넘는 동안에 정말 긴 시간이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젠가요? 네, 말씀드리자면 수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2023년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6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제 친아빠가 이제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과정에서 새엄마죠. 새어머니한테 상당한 학대를 당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출한 학생이 주안역 일대를 온갖 방황을 많이 하다가 결국 좋지 않은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 소년원까지 갔던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이 결국은 상당한 주변의 노력과 또 헌신 또 기다림 이걸 통해서 나중에 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친어머니 그러니까 6살 때 헤어졌던 친어머니를 만나면서 극적으로 마음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이 학생이 이렇게 마음 잡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엄마 아빠의 기다림 또 학교의 이 기다림 또 이 학교의 지지와 기다림이 있으면은 아이들은 원래 그 순수한 마음을 찾는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그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신 거군요. 많이는 아니라도 그 학생이 가출해서 방황을 했을 때 계속 나가서 여러 가지 반칙을 되풀이하는 끝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 집으로 그 학생을 데려와서 한 2달 이상 데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힘든 과정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끌어준다는 건 굉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아, 선생님 정말 감동입니다. 최근에 출간하신 긴급 출동 학교 119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의 학교 현장은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냐 또 교사들이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힘든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 또 고소 고발 사건, 여기에 연루된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다 보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선생님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멘붕을 겪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의 내용에 보니까 그 교사와 학부모 간에 어떤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중점을 많이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학생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될 부분이었는데 그 학부모들한테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요즘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자녀분들이 옛날처럼 3명, 4명이 아니라 1명 아니면 2명이다 보니까 너무 우리 아이들, 너무 내 자식만 이렇게 마음 헤아려 달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그분들의 그런 내 자녀 위주의 그런 바램, 이거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20여 명 학생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존중하고 또 화해하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학교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 법률 상담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법률 상담은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깊은 법률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나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형제들하고 제가 대학교 때 트럭 운전을 같이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고가 형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 살 돈은 없고 그 당시에 네.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좀 대처하기 위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을 책을 사서 제가 스스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교통사고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 저희 학교 직장 동료들 교통사고를 대처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도중에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고소고발 당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같이 옆에서 조력하고 또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최근에 지금 악성민원 대처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교단에서 그냥 아이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이 남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95%가량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평범하게 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웃고 뛰어놀다가 졸업을 해 갑니다. 그렇지만 1%에서 한 5% 사이에 있는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이미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 학교에 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95%의 평범한 아이들은 제가 아니라도 가정에서 충분한 보살핌 속에 잘 자라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제가 큰 관심을 안 가져도 잘 커 나가더라고요. 근데 5% 이하의 그 결핍된 학생들, 이 학생들을 제가 저마저도 관심을 안 가지면 이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가정에서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애정과 애착,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에서 채워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저 나름대로는 정말 이 아이들한테 삼촌 역할, 큰아빠 역할, 고모부 역할, 이런 가족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핍된 학생들한테 그 특별하게 진행됐던 솔루션이 혹시 있었을까요? 예,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왜 나는 우리 집은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렇게 우울한 생각, 또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제가 적용했던 것은 일명 사서고생 프로그램입니다. 사서고생. 네. 얘들아, 너만 가난하고 너만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 사회 살펴보면 너보다 훨씬 힘들고 한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또는 방학 때 어딜 데리고 갔냐면요, 저 부평의 삼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야채 판매 체험, 과일 판매 체험 이런 거를 많이 시켰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상인들의 모습, 이거를 아이들한테 직접 눈으로 피부로 느끼게 하면서 고생을 의도적으로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철들게 하려고 제가 옆에서 많이 같이 케어를 했습니다. 선생님 정년이 몇 년 안 남으셨잖아요.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실 텐데 앞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사실 35년 했으면 사실 할 만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교직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던 거, 또 직접 학부모들, 학생들 키워가면서 느꼈던 거를 전국에 계신 후배 선생님들, 이 후배 선생님들한테 제 경험을 공유하고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국에 있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같은 데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 길을 잃은 학생들한테 저의 경험을 그 아이들한테 전수해 주면서, 야, 너희들만 힘들고 불행한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힘든 사람들 많다. 지금부터라도 철들어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나랑 손잡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 얘기를 그 학생들한테 함께 나누고 해주고 싶습니다. 책에 보면 출강을 되게 많이 나가셨어요. 그러면 정년을 하시고도 이런 출강 기회가 있으시면 계속 전파하고 나누고 하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계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나에게 교육은 무엇이다? 문장이어도 되고 단어여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교육은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을 때 저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또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이 이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유감없이 발현했던 곳이 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과 또 제 생계를 다 해결해 준 너무나도 고마웠던 곳이 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만났던 학부모, 동료 교사, 또 학생들이 그냥 사무적인 관점에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제 조카 같고 아들 같고 제 동생 같고 제 친척 같은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는 또 저에게 이 학교 모든 공동체는 정말로 너무나도 고마웠던 감사했던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에 빠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위한 솔루션 긴급 출동 학교 119의 저자이신 김창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점에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감정으로 진짜 마음으로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